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은 결코 아니지만 제 파혼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정확히 제 결혼이 깨진 건 재작년이었어요. 남녀가 만나다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건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닐 텐데 파혼은 뭔가 그냥 헤어지는 것과는 정말 다르더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때 결혼이 아닌 파혼을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와 그 아줌마 사이에 끼어서 힘들어했던 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여기서 그 아줌마란 제 시어머니가 될 뻔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입니다. 네, 저는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파혼을 결정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 될 뻔한 남자친구를 덜 사랑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제가 한눈에 반해 먼저 사귀자고 했을 만큼 저는 남자친구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순수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극성인 자기 엄마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모질질 못했던 거죠. 사람 천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는 저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죠. 그만큼 저도 그 사람을 사랑했거든요. 만약 남자친구가 맺고 끊는 게 확실한 사람이었다면 글쎄요. 저는 아마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려나요? 하지만 만약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걸 모르지 않는 저입니다. 30대 후반이 그리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순진하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쩌면 저의 파혼은 그 아줌마를 만난 순간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럼 도대체 그 아줌마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 본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잘했다, 현명했다라는 작은 칭찬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외국 아닌 부모님 때문에 외국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동양인이라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가며 학창시절을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하며 보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제 나라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고 나중에 크면 대학은 무조건 고국에서 다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럴 나이가 되니 부모님은 어린 딸을 홀로 한국으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으셨는지 허락을 받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유라야, 너 꼭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너 혼자 한국에 보낼 생각하면 불안해서 밤에 잠도 안 오는데. 엄마, 나도 곧 있으면 성인이야. 그리고 왜 혼자라고 생각해? 한국에 고모도 있고 이모들도 있잖아. 그래도 임마, 고모랑 이모가 엄마 아빠랑 같아? 아빠도 네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가 조금만 기다려줄 수는 없을까?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볼게. 됐어.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여기서 일하는 게 편하고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에 안 들어갔지. 그런 거 기대했으면 이렇게 보내달라고 조르지도 않았어. 언제까지 날 끼고 살 셈이야. 난 독립도 하고 싶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게 아주 많아. 그러니까 이번엔 내 의견 존중해줘. 엄마 아빠가 언제 네 의견 존중 안 했어. 그냥 걱정되니까 그렇지. 알아.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언제고 한 번은 일어날 일이야. 나 시집갈 땐 또 어쩌려고? 이놈 말하는 저것 좀 봐. 어째 쟤는 부모의 누리 떼놓을 생각밖에 안 하네.
그러게, 너 자꾸 그럼 엄마 삐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라도 하나 더 낳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하나 더 낳아. 난 여동생도 좋고 남동생도 좋으니까. 뭐야? 아주 한국 가고 싶다고 이젠 별소리를 다 하네. 알겠다. 대신 네 고모가 오케이 하면 그땐 엄마도 아빠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설마 한국 가자마자 너 혼자 살게 둘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지? 우리도 이 이상은 양보 못한다.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설득해 장장 14년 만에 홀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 나이가 고작 6살이었거든요. 그러니 기억에 남는 것도 딱히 없었는데 14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멋진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인종차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부터는 골드미스인 고모와 함께 지내며 고모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고모는 그때 당시 나이 40이 넘은 싱글이었고 비혼주의자의 성격도 시원시원한 사람인데 자기 생활에 터치만 하지 않으면 저와 함께 지내는 것도 오케이라고 해서 저를 한국에 올 수 있게 해준 은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어이 조카, 나 엄마 아니고 고모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은 게 좋을 거야. 너 곧 있으면 성인이지? 네 선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네가 책임져. 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아웃이다. 고모의 첫인상은 그렇게 강렬했어요. 아주 화끈했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쿨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고모의 말처럼 제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한국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하여 별 탈 없이 한국에 완벽 적응하게 되었고 대학도 나름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대학에 언론 홍보 영상학과를 나왔고 고모의 영향으로 나름 큰 규모의 광고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정식으로 사회인이 된 후로는 더 이상 자기한테 빌붙지 말라는 고모의 말에 따라 그토록 바라던 독립을 했고 비록 일에 찌든 생활을 하며 살았지만 저는 나름 소소한 만족과 행복으로 큰 불만 없이 20대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망의 30대가 되었을 때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고 저도 막연하게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한 탓인지 아무리 한국에 완벽 적응을 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결혼 문화는 썩 내키지 않는 게 많았어요.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조직사회 그리고 단체 문화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짓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결혼을 하면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저는 그냥 저희 고모처럼 골드미스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녀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처럼 일어나는 거였어요. 연애나 결혼은 됐다고 생각한 저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 사람을 만난 장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치과였는데 그 사람은 그 치과의 의사였어요. 왜 치과 의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진료를 보잖아요. 그때 남자가 눈이 참 예쁘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그 사람 뒤에서 후광 같은 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 외모를 많이 보는 그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그냥 제 마음이 확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몇 번 진료 핑계로 그 사람을 보러 갔고 제가 또 마음 먹으면 빨리 해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왜요? 그럼 여자친구는요?
없는데 왜 그러시죠? 그럼 저는 어때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저 정말 괜찮은 여자거든요.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저 한번 만나보실래요? 남자친구는 그때의 당돌한 채가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끌렸다고 했어요. 그리하여 저희 둘은 저의 적극적인 대시로 치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저희 고모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경위를 듣고 배꼽이 빠지게 웃었는데 저도 참 창피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은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또다시 느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와 사귀게 된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고 남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면 너무 좋아서 그때 내가 용기 내길 잘했지 라는 제가 제 자신을 칭찬할 정도였어요. 그때는 적어도 이 사람하고는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만 4년 정도 했어요. 30대 여자가 한 남자와 4년을 만나니 주변에서는 당연하게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묻기도 많이 물어왔는데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음에도 결혼은 선뜻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어깨 넘어 본 그 사람의 어머니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저의 감 때문이었죠. 단도직입적으로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한 아줌마는 잘난 아들을 등에 업고 오직 당신 아들만 잘난 줄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건데 그 아줌마는 그런 상식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조건의 선자리를 들이미셨고 이 착한 아들은 그런 자기 엄마를 달래고 설득하며 저와 4년을 만난 거죠.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나 의사 만든다고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보상심리 같은 건가? 나한테 바라는 게 좀 많아. 그래도 자기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내가 중간에서 잘할 거니까 자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이렇게 나 만나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손보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버는 돈도 어머니가 다 관리하시잖아. 그래서 카드 내역도 다 어머니한테 가고 나 솔직히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여. 그래서 나도 최대한 현금 쓰려고 해. 그리고 지금은 내가 결혼을 안 해서 엄마가 돈 모아주신다고 그런 건데 결혼하면 경제권 다 가져와야지. 자기 그런 거 신경 쓰였구나. 난 또 자기는 워낙 쿨해서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민망한지 어색하게 웃었어요. 뭐 처음엔 치과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관리까지 하기엔 자기가 벅차서 그냥 어머니가 하게 뒀다는데 그게 독이 되어 저와 데이트라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카드를 쓰면 득달같이 남자친구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물론 그래서 연애 초반에 돈 관리를 이 사람이 아닌 그 아줌마가 한다는 걸 알았죠. 너 이거 뭐야? 너 또 할 일 없이 걔 만나고 있니? 어떻게 넌 네가 번 돈 아까운 줄 몰라? 엄마도 이 나이 먹고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밖에서 일하는구만. 너 남자가 여자 만난다고 데이트 비용 다 쓰고 그럴 필요 없다. 요즘 세상이 뭐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 엄마, 나 지금 여자친구랑 있어. 그런 소리는 집에서 하시라니까. 그리고 유라는 그런 애도 아니야. 내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밥도 못 사? 엄마, 제발 그러지 좀 마. 저는 불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아줌마가 자기 아들에게 다그치는 전화가 걸려오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이쯤 들으시면 뭐가 아쉽다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파혼까지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그때는 세상에서 자기 아들이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이시니까 그러시나 보다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역할도 잘한다고 생각했으니 별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만약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제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잘한다는 건 시어머니에게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처신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시면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긴 외국이 아닌 한국이었고 남자친구 말 맞다나 그 아줌마가 당신 아들 의사 만드시면서 바라는 바가 컸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 겪지 않아도 됐을 지옥문이 열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였어요. 물론 각오는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너무 아니다 싶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면 된다고 좀 쉽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정식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처음 보게 된 그 아줌마의 인상은 그야말로 생김새부터 깐깐하고 고약하게 생긴 어른이었어요. 작은 키에 깡 마른 체구였는데 인상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그 눈빛에 베일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초면이라고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대놓고 싫은 내색은 하지 않으셨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결혼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오히려 제가 조금 놀라긴 했었네요. 하지만 진짜는 그 뒤부터였어요. 아우, 내가 면전에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며느리 자리엔 욕심이 좀 있었다. 안 그렇겠냐? 직업은 의사에 외모는 잘생겼지. 성격은 좀 좋아? 얘가 어릴 때 공부도 항상 1등이었지만 말도 그렇게 잘 들었다. 너 엄친아라고 알지? 얘가 그런 애야. 그래서 내가 추가라고 아들 뒷바라지 했는데 넌 진짜 땡 잡았지. 세상에 내 아들 같은 남자를 어떻게 만나니? 그래서 나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기대도 많았는데 어쩌겠어.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너만 좋다고 하는데 내가 따라야지. 엄마 그만해. 왜 그런 얘기를 누라 앞에서까지 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내 속이 그렇다고. 말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라는 뜻이야. 원래 의사 남편 만나려면 열쇠 3개는 기본이라는 말도 몰라?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열쇠 3개는 아니더라도 결혼 비용이랑 집은 니네 쪽에서 했으면 한다. 듣자 하니 부모님이 2분 다 외교관이라며? 그럼 집도 좀 사는 거지? 저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솔직히 저희 집이 못 살지는 않았죠. 거기에 언젠가는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차, 경기도 쪽 신도시에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가 부담할 건 알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군요. 대놓고 의사 아들 장사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일단은 어른 앞에서 실수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줌마는 그게 답답했던 모양이었어요. 야, 넌 왜 여기까지 와서 한마디를 안 하니? 꿀 먹은 벙어리야? 난 답답한 며느리는 싫다. 할 말은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너 결혼 안 할 거니? 결혼 허락해달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건 맞는데요.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이 좀 많아져서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 건 맞는데 솔직히 방금 말씀 듣고 결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드네요.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인데요.
너무 바라시는 게 많으시니까 제가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자기야, 자기까지 왜 그래? 우리 엄마 그냥 해보는 소리야. 내가 병원 개원한다고 무리를 많이 했거든. 기계랑 장비 때문에 대출도 많고. 그래서 저렇게 한번 말씀하셨나 본데 그래도 신혼집은 내가 할 수 있어. 너는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네가 왜 해? 차에 집에 파다도 시원찮을 파네. 너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엄마, 그만 좀 해. 결혼 허락하기로 했으면 엄마도 어느 정도 마음을 비우셔야지.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차가 없어? 집이야 같이 사는 건데 누가 하든 상관없잖아. 어차피 집 사려면 대출 받아야 하고 둘이 벌어서 같이 갚을 텐데. 왜 상관이 없어? 벌어도 네가 더 벌잖아. 그럼 네가 더 많이 갚을 텐데. 에휴, 의사면 뭐해? 실속을 못 차리고. 너 엄마 없으면 돈 관리 어떻게 할래? 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요. 분명 그때 저 아줌마가 어떤 사람인지 다는 아니어도 의사 아들 장가 보내면서 며느리 덕 보고 싶어 한다는 감이 딱 왔는데 저는 자신만만한 나머지 그 잡소리를 다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은 남자친구 아버지인 예비 시아버님은 그래도 상식적인 어른이셨는데 그 아줌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 나중엔 그만하라며 짧고 굵게 호통을 치시더군요. 거참, 내가 당신 그러지 말라고 했지? 사람 불러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우리 집사람이 좀 극성인 면이 있어요. 그래도 이놈은 지 엄마랑은 안 닮았으니까 마음 풀고 식사부터 합시다. 어찌됐든 이렇게 얼굴 보게 돼서 반가워요. 부부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죠?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그 아줌마만 빼면 그 집도 썩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아, 그 사람한테는 4살 어린 여동생이 있긴 했는데 저를 봐도 별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딱 봐도 오빠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 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신우이 짓을 하는 것도 싫고 또 너무 친한 척하면 부담스러운데 저에겐 차라리 저런 무관심이 반가웠죠. 그렇게 그날의 예비 시댁 방문은 끝이 났어요. 제 표정에 남자친구는 잔뜩 긴장한 듯 어쩔 줄 몰라 했고 그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짠한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괜찮다고 했어요. 물론 괜찮지 않았지만요. 그때까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부모님이 외교관이고 해외에 계신다는 말 외엔 저희 집이나 제가 가진 아파트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줌마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제가 내키는 선에서 해결하고 오히려 그걸로 찍소리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다른 것보다 남자친구가 더 중요했고 남자친구도 중간에서 힘들긴 했지만 저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파혼의 파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예비 시어머니를 초장에 잡을까 그 생각만 했었죠. 그래서 적절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자고 나름 전략을 짰어요. 무리하게 선을 넘으면 저도 똑같이 대갚아주고 적절하게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걸로 구워 삶아 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참, 그 아줌마는 제가 생각한 레벨이 아니더군요. 어머니, 이거 백화점에서 파는 케이크예요. 맛있어 보이죠? 제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같이 드세요. 엄마, 내가 커피도 사왔어. 유라가 이런 건 커피랑 먹어야 맛있다고 했어. 난 단 건 별론데? 커피도 속 쓰려서 별로고. 내 생각에 나서 사왔다고? 그냥 네가 먹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성의가 있는데. 아니야, 재호씨. 어머니 취향을 고려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케이크는 내가 다시 가져갈게. 우리 고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시거든. 아니, 얘. 넌 또 사왔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가져가. 됐다, 그냥 둬라. 이따 은영이 오면 먹으라고 하면 되지. 넌 무슨 애가 융통성이 없니? 저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니까요. 같이 먹을 생각에 좋다고 사왔는데 서운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걸 아가씨 먹으라고 사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져갈게요. 대신 다음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사올 테니 뭘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돈이나 열쇠 그런 건 말고요. 제 말에 그 아줌마의 표정은 그야말로 똥 씹은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어코 케이크를 가져가겠다고 하자 자기가 먹겠다며 케이크를 뺏어 가는데 단 건 별로라고 누가 그랬나요? 혼자서 케이크 3조각을 다 먹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빼질 말든가. 하도 허겁지겁 드시길래 제가 커피라도 마시면서 드시라고 하니 자기도 민망한지 그제야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옆에서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엄마가 창피한지 표정이 좋지 않았고요. 그 뒤로도 이런 비슷한 일은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다 당신 생일이 되어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 백화점에서 화장품 세트를 사서 드렸는데요. 족제비 같은 눈을 하시고는 이거 비싼 거 아니니?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산 건 아니지? 카드 쓴 건 없던데?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저렇게 사람 불편하게 하시는 건지. 그 즈음이 됐을 땐 조금씩 저도 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저희 고모가 그러셨거든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땐 끝이야. 괜히 한 번만 하면 그대로 네 인생 한 번에 훅 간다? 그래도 그 사람은 진짜 괜찮아. 그 사람 어머니가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결혼하고 안 보면 안 되나? 여기가 회의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것 같냐? 내가 너 의사 만난다고 했을 때 살짝 예상했다. 그래도 뭐 내 조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신데렐라급은 아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일단 두고 보는 건데 자꾸 선을 넘으시네. 잘 생각해. 고모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 누가 노처녀 아니랄까봐. 고모는 결혼에 대해서는 꽤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저는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고 말했는데요. 제 말이 헤어지자는 소리로 들렸을까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자기는 헤어질 수 없다고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 헤어질지 말지를 시간을 두고 고민하고 싶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러면 제가 헤어지자고 할 것 같다며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어떻게 하면 그 아줌마의 마음을 돌려놓거나 아니면 아예 끊어버릴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어머님이 계속 저러시면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 수 있어? 그야 계속 저러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난 자기가 더 중요하니까. 정말? 자기 여태 어머님한테 크게 반항한 적도 없었잖아. 결혼은 다른 얘기지. 난 너 아니면 아무하고도 결혼하기 싫어. 내 마음 알면서. 그리고 우리 엄마도 분명 저러다 말 거야. 지금이야 우리 아직 결혼 전이고 엄마도 원하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걸 텐데. 우리 결혼하면 그것도 끝이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그 아줌마와 관계 개선을 하든 완전히 관계를 끊던 확실한 방법을 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상견례를 하고 싶은데 한국에 올 수 있냐고 물었고, 부모님은 안 그래도 이젠 제가 있는 한국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해 이번 일이 끝나면 완전히 귀국을 할 생각이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떨어져 산 지 10년이 넘었기에 그 말이 저는 참 반갑기만 했는데, 저희 엄마는 같이 살 생각이었는데 제가 시집을 가게 생겼다며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저희 엄마와 지지고 볶고 함께 지내고 있지만요. 그렇게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짜를 참고로 남자친구와 상견례 날짜 상의를 했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도 상견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중에 처음으로 그 아줌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들 결혼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도 얘기는 끝맺어야지. 너 내일 점심시간 괜찮니? 그럼 내가 니네 회사 있는 곳으로 가마. 대신 우리 재호한테는 하지 말고 너랑 나랑 둘만 보자. 저는 뭐 대충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감이 왔어요. 또 그놈의 열쇠 얘기를 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고, 남자친구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은데 예약 진료가 있어서 어렵다며 아예 약속을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아줌마를 만나기로 했고, 회사 점심시간에 근처에 나가 그 아줌마를 독대했는데요. 역시는 역시나였어요. 초반에는 바로 돈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자기도 껄끄러웠는지 자기 아들 자랑으로 슬슬 워밍업을 했고, 드디어 혼수 리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사를 하더군요.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 아줌마는 내가 자기 아들보다 직업이든 벌이든 한참 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지 않고서야 나는 진짜 내 아들 넣어주는 거 아까워. 그렇잖아. 네가 뭐 내 아들보다 나은 게 있냐? 그냥 니네 집이 공무원 집안이란 걸 높이 사서 내가 그냥 너 내 며느리로 받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안 맞아. 아깝다고. 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수지타산은 또 뭔지. 그리고 가만 보면 정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아들이 저한테 쓰는 돈은 아까워하시면서 자기는 또 받고 싶은 건 받으셔야 적성이 풀렸어요. 네, 제 예비 시모 될 뻔한 그 아줌마는 아들 장사꾼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이익을 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런 불쌍한 남자친구를 제가 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적어도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라서 또 돈을 잘 벌어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 만약 남자친구가 의사 일을 그만둔다고 해도 다른 일을 성실하게 한다면 저는 상관없었는데요. 저 아줌마는 그런 저를 자기랑 같은 급으로 묶어서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너도 이미 계산기 두드려 볼 대로 두드려 봤지? 그러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내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지. 자, 네가 준비해야 하는 혼수 목록이다. 너도 알겠지만 내 아들이 정년도 없는 치과 의사야. 그럼 네 노후도 내 아들이 책임질 테고 그 정도는 나한테 해줄 수 있지? 막말로 네 남편 잘 키운 공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 나도 이 정도는 받아야 남들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겠니? 어머니, 그 말은 좀 이상한데요. 재호 씨가 물건도 아니고 제가 뭐 값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이 혼수 목록도 죄다 이상해요. 이게 무슨 혼수예요? 이거 전부 어머님이 갖고 싶으신 거잖아요. 너도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언제 내 아들을 물건 취급했다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너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좋다고 선짜리 좀 내보내달라는 연락이 좀 많이 오는 줄 아나? 다 회사 대표 딸이고 대기업 다니고 아, 변호사도 있었어. 그런데도 내가 너한테 내 아들을 주겠다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해? 어머니, 저도 선짜리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재우 씨 만나고 있으니까 다 거절했고요. 그 남자 중에는 한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어요. 뭐야?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냐? 아니,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우 씨가 좋은 대학 나오고 치과 의사라는 거 알죠? 그런데요, 저도 학벌 꼴리지 않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 광고 쪽으로는 유명한 회사예요. 저 거기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나름 잘 나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부모님도 두 분 다 고위 공무원이신데 어머님은 그냥 동네 마트 직원이시잖아요. 야! 계산기 두드리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결코 재우 씨가 의사라서 결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넌 내 아들 능력 좋아서 좋은 거고 난 내 아들 장가 보내는 거니 이왕이면 욕심을 좀 내고 싶은 건데 우리 여기서 가식은 떨지 말자. 참 할 말이 없더군요. 먼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 아줌마는 제 말에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가 진짜 문제였는데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속이 다 울렁거렸어요. 그리고 전에도 잠깐 말했지만 신혼집은 네가 좀 해와라. 네 말 들으니 너도 좋은 회사 다니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차도 이왕이면 외제차로 바꿔줘.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국산차라 별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다. 그 아줌마는 제 일걸어지는 표정을 보지 못했는지 이윽고 자기 가방에서 미리 적어온 메모장을 제 앞에서 내밀었어요.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죠. 매달 말일에 그 계좌로 300만 원씩 입금해라. 우리 재호 돈을 내가 관리해서 일부는 집 생활비로 쓰고 있었는데 니들 결혼하면 이젠 돈 관리도 내가 못하고 그럼 우리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겠니? 네가 용돈이다 생각하고 거기로 붙여. 뭐 어차피 내 아들 돈이잖아. 우리도 대출받은 것도 있고 은영이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좀 힘들다. 저는 그때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지만 이건 제가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허겁지겁 남자친구가 저와 그 아줌마가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간다 했더니 마음에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러자 쭉 찢어진 그 아줌마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그 아줌마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너는 기어코 내 아들을 여기로 부른 거야? 내가 오늘은 우리 둘만 보자고 했잖아. 어머님이 아니 아줌마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재호 씨 여기 좀 앉아봐. 그리고 이것도 좀 보고. 이게 내가 자기랑 결혼하려면 해와야 하는 혼수 리스트래. 거기에 집도 내가 해야 하고 차도 내가 사줘야 한대. 그리고 이 계좌번호 보여? 매달 300만 원씩 말일에 입금하라시는데 재호 씨는 어떻게 생각해? 야, 뭐 아줌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요? 저는 뭐 하나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 그대로 말했는데요. 그리고 저 이 결혼 안 해요. 그럼 저랑 아줌마는 아무 상관없는 타인이니 아줌마 맞잖아요. 어머머, 제 말하는 것 좀 봐. 엄마, 진짜 끝까지 이러실 거야? 내가 그렇게 부탁드렸잖아. 아들이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딨어. 엄마는 나 한몫 잡으려고 의사 만들었어? 아니 얘가 창피하게 왜 목소리를 키워?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나한테 제가 아줌마라고 하는데 아들이란 놈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유라가 오죽하면 그래. 얘가 점점. 그럼 너 의사 만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냥 너를 날름 쟤한테 주라고? 엄마! 시끄러워. 사람 쪽팔리게 얘가 왜 이래? 내가 뭐 무리한 걸 요구했어? 요즘 사자 신랑 얻으려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알지도 못하면서. 난 적어도 현금 가져오란 소린 안 했잖아. 나도 과한 걸 요구하진 않았다고? 그러세요. 대단히 감사하네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건 다 맞춰주는 그런 며느님 찾으세요. 재호씨, 나는 이만 일어날게.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유라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이렇게 가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내가 뭐 어떡할까? 엄마랑 연 끊으면 돼? 못난 놈? 저보다 못한 여자 뭐가 좋다고? 엄마랑 연까지 끊겠대? 알았다. 그럼 그 혼수 리스트는 빼라. 그럼 됐지? 아니요, 빼지 마세요. 왜 빼세요? 어차피 저랑은 상관없는데. 아줌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야, 너 끝까지. 그래, 네가 하기 싫다면 나야 땡큐지.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가 줄을 섰는데 내가 니까지 꺄깔성 싶으냐? 저런 싸가지 없는 년? 네, 그런 골빈 여자가 좋다고 줄을 섰다니 참 좋으시겠네요. 그럼 아들 장사 잘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싸가지 없는 년,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런 미친년이? 저는 더는 그곳에 있다가는 정말로 미친년이 될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먹은 값만 정확히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얻어먹을 이유도 그 아줌마 값을 내드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곧장 쫓아나왔고 이미 결심이 선 저를 잡으며 이렇게 애연하듯 말했어요. 자기야, 화 많이 났지? 근데 우리 엄마 원래 좀 저러잖아. 난 자기한테 바라는 거 정말 하나도 없어. 알잖아. 내가 자기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건 자기밖에 없다니까. 내가 다 해결할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정말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깟 집이나 차가 뭐가 중요하다고. 거의 울 것 같은 남자친구를 보며 저는 그런 남자친구가 불쌍했어요.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이면 뭐 하나요? 저런 엄마가 그런 아들 덕 보겠다고 뒤에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 버렸고 남자친구의 손을 놓았어요. 미안해. 근데 나도 충동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야. 기억나지? 예전에 내가 시간 좀 갖자고 한 거. 사실 그때부터 고민했어. 그리고 지금은 결정한 거야. 집? 나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있어. 차? 못 살 것도 없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방금 결심한 거야. 자기랑 결혼하지 않기로. 유라야, 너 아파트 있었어? 그럼 아까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을 텐데. 재호 씨는 자기 엄마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집 있다고 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고? 아니, 더한 걸 요구하셨겠지. 어쩌면 당신 집도 사달라고 하셨을지도 몰라.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가진 것들 천천히 오픈하고 싶었어. 나도 회사 생활 할 만큼 했는데 설마 아파트 말고 모은 돈도 없겠어? 유라야, 아니야, 내가 해결할게. 우리 엄마가 더한 걸 요구하셔도 네가 집 해오니까 다른 건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면 돼.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이젠 내가 싫어. 미안한데 나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랑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런다고 자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이게 서로에게 좋아. 안 돼. 난 절대 그럴 수 없어.
고작 이런 문제로 결혼을 그만두자고? 말이 돼? 고작 이런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거야. 우리도 그중 하나인 거고. 더 구질구질해지기 싫어. 이제 그만 이거 놔. 저는 힘이 빠진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물론 제 마음도 편할 수는 없죠. 남자친구의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제 마음도 진짜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사랑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기에 그 아줌마와는 더는 엮이지 않는 것이 제 팔자를 꼬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는 미련 갖지 않기로 했고 고모한테는 물론이고 캐나다의 부모님께도 파혼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내가 그 아팠네 그럴 줄 알았어. 매달 30도 아니고 300만 원을 보내라고? 임대업이야? 아들 빌려주고 월세 받아? 그리고 의사면 뭐? 잘 생각하면 그것만큼 3D 직업이 없어. 남의 입속이나 하루 종일 보는 직업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 잘했다. 니네 엄마 아빠는 뭐래? 나처럼 잘했다고 하지? 그런 집에는 시집 가는 거 아니라고 엄마한테 혼났어. 아빠는 아무 말 없긴 했는데 한국 오면 다시 얘기하자고. 너 니네 아빠한테 절대 그놈 병원 알려주지 마라. 네 아빠가 예전에는 주먹 꽤 썼어. 아무 소리 안 했다는 게 난 더 무섭다. 너 고모 말 명심해. 니네 아빠 귀국하자마자 사고 친다. 무슨 우리 아빠가 얼마나 점잖은데. 그리고 이젠 다 끝났는데 뭘 더 알려주고 말고 해. 그냥 마음 정리만 하면 되지.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돼? 우리들은 서로 좋다는데 왜 당사자의 마음으론 결혼할 수 없는 거야? 어이 조카, 여긴 대한민국이야. 원래 대한민국 시어머니 유전자는 좀 지랄 같거든. 사자라고 지랄, 장남이라고 지랄, 아들이라고 지랄. 그래도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 조카야. 너 더 좋은 남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뭐 여차하면 고모처럼 살아도 돼. 고모 봐라. 얼마나 심플하고 행복하냐? 오늘은 특별히 고모가 제일 아끼는 와인 깔 테니까 너 오늘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 저는 그 순간 제 옆에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파혼의 과정은 더 후지더군요. 우선 남자친구가 헤어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전화는 물론이고 회사고 집이고 찾아와 제발 마음을 바꿔달라며 사정을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사랑하고 아끼면 제가 힘들다는데 이렇게 저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니 남자친구의 사랑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번호는 차단하고 당분간 집도 가지 않고 고모 집에서 지냈는데요. 나중엔 저희 고모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저희 고모는 질색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인 아줌마는 자기 아들한테 제 아파트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대뜸 전화하셔서 따지기까지 했는데요. 전화를 받고도 황당했어요. 나다. 너 네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정말 너란 애는 알면 알수록 엉큼해. 그리고 뭐? 모은 돈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고? 너 내 아들 가지고 노냐? 지금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어떤지 알아? 병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술판이야. 너 지금 내 아들보다 가진 거 많다고 유세 떠냐? 그래도 버리는 내 아들이 더 많아. 아줌마, 제 연봉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인도 하지 않고 경솔해요? 그리고 이젠 제가 가진 게 좀 있다고 하니까 달리 보이시나요? 근데요, 저는 아줌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제가 집이랑 돈 좀 있다고 하면 아줌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진 않으셨겠죠. 나중엔 아줌마네 집까지 사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말 안 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서 결혼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 막말로 결혼하면 다 가족인데 네가 능력만 된다면 우리 사는 집도 좀 바꿔줄 수도 있지. 아니면 네 아파트를 나한테 줄 수도 있고.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제가 미쳤어요? 그 비싼 아파트를 아줌마한테 주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차단해버린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그야말로 지랄을 떨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있는지 그럼 자기가 자기 엄마와 연을 끊을 테니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말했고, 이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보이는 감정도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보이더군요. 남자친구는 더 이상 제가 한눈에 반한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까지 보지 않고 헤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핸드폰 번호까지 바꿀지 말지를 고민했는데, 제 일이 일이다 보니 연락처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 마음고생만 늘어갈 즈음 이번에는 무슨 꿍꿍이인지 문제의 아줌마는 자기 남편 핸드폰으로 저에게 또다시 전화를 거셨고, 자기가 양보한다는 듯 잡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다. 너 내 번호 차단했니? 진짜 보자보자 하니까. 아, 그래. 내가 졌다. 니들 결혼해. 내 아들이 처지경인데 내가 뭘 어쩌겠니? 못돼 먹은 너라도 내가 받아주마. 뭐예요? 저를 받아준다고요? 됐어요. 제가 결혼 안 하겠다고 미리 말했는데 아줌마도 그렇게 아줌마 아들도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이쯤 되면 오히려 제가 결혼을 했으면 큰일 날 각 아닌가요? 소름 끼치니까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저는 흥분해서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와서 뭘 받아준다는 건지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게 자기 자존심에 용납되지 않았는지 이번에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까지 그 아줌마가 쳐들어왔어요. 물론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이 없으니 제지를 당했는데 덕분에 저는 또 로비로 불려 내려가야 했죠.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다니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심각한 사실을 알았죠.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거였는데 이 아줌마는 자기가 말한 요구 조건들만 아니면 제가 당장이라도 자기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제가 자기랑 줄 달리기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도 없는 생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건가요? 그리고 자기가 세게 나갈수록 이젠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아는 듯 화가 나서 저희 회사까지 왔음에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려 하더라고요. 예, 너 정말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할 거야? 내가 졌다니까. 혼수고 뭐고 이젠 됐다고. 그냥 네가 가진 집에 니들끼리 재미나게 살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네 나이도 젊지는 않잖아. 너 내 아들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저는 헛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선심 쓰듯 결혼을 허락하겠다니 이거야말로 개소리지 않나요? 그래서 거침없이 말했어요. 그땐 저도 2판 4판이었거든요. 전에도 살짝 생각하긴 했는데 병원 좀 가보세요. 정신병원이요. 아줌마 아들은 아마 아줌마 때문에 쉽게 장가갈 순 없을 거예요. 아줌마는 아줌마 아들만 잘난 것 같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그렇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아줌마네 집에 귀한 딸 시집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왜? 아파트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달라지셨나요? 그럼 더 배 아프게 그 아파트 어디에 있는 건지 알려드릴까요? 아마도 지금 시세로는 10억도 넘게 줘야 할 거예요.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라서.
뭐야? 너 이 싸가지 지금 사람 놀려? 두고 봐라. 내 아들이 너보다 더 잘난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 거야. 10억 아파트? 까고 있네. 내가 아주 더 비싼 집 해오라고 할 거야. 네, 그러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제 제발 저는 빼주시고요. 지금 바로 가시지 않으면 저기 경비분한테 신고하라고 할 테니까. 자, 어쩌실래요? 순순히 아줌마 발로 가실래요? 아니면 경찰차 타고 가실래요? 결국 경찰차는 타고 싶지 않은지 본전도 못 찾은 아줌마는 씩씩거리며 자기 발로 회사 건물을 나갔어요. 그리고 화병이 나서 몸져 누웠다는 말을 남자친구에게 듣게 됐는데 다행히 남자친구는 이젠 제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받아들였는지 그동안 미안했다며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자기는 만나는 내내 행복했다며 그래서 쿨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제 마음도 홀가분하면서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뭐 어쨌든 남자친구는 제가 좋아서 그런 거였으니까요. 거기에 제가 좋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저 남자한테는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 파혼의 이유는 그 아줌마한테 있지만 저도 남자친구 입장에선 변심한 사람이니 미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여파로 저는 고모의 말처럼 결혼과는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파혼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직 인연이 채 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은 건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편해졌는데 지금도 누굴 만난다는 게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결혼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원래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서 빨리 고리타분하고 피곤한 이런 결혼 문화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당사자보다도 당사자들의 부모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빌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 세상 속에 왜 그런 인식의 변화는 더딘 건지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이렇게 답답하다고 속만 태우면 저만 손해겠죠? 이젠 툴툴 털고 부모님과 함께 누구 보란 듯이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저 파혼 잘한 거 맞죠? 남은 인생 멋들어지게 살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